이전에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다이오드 특성을 에너지 밴드를 기준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봅니다. 에너지 밴드에는 밸런스 밴드, 가전자대, 최외곽 전자로 이루어진 전자들의 모임이죠. 가전자대.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 전도대가 있고요. 근데 이 에너지 밴드를 그리는 거는 전자의 에너지, 일렉트론 에너지가 기준입니다. 간략하게 그리면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가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에너지 밴드 갭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없다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전자의 그 분포를 양자역학적으로 파울리 베타울리가 성립하면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페르미-디락 분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페르미-디락 분포는 페르미 레벨 위에서는 제로 켈빈, 절대온도 0에서는 페르미 레벨보다 크면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페르미 레벨 아래쪽만 존재한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밑에 있던 전자가 조금씩 옮겨가서 이렇게 커브가 스무드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페르미-디락 분포는 에너지, 그 양자 상태의 에너지하고 페르미 레벨하고 사이의 값을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의 비율의 지수 함수 플러스 1의 역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는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해서 EF라고 쓰지 않고 뮤라고 많이 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KB분의 1을 간단하게 베타라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 1 요 항목이 있는 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에너지가 페르미 레벨보다 훨씬 크다면 이 지수함수 항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전역학적으로 보는 분포함수 맥스웰 볼츠만 분포처럼 보이고요. 대부분의 광학적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맥스웰 볼츠만 분포로 근사해서 본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하고 캐리어 덴시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진성 반도체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에서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로 이렇게 근사해서 보면 Ni, 진성 반도체에서 전자 농도는 NC는 상수죠. 숫자를 맞춰주기 위한 컨덕션 밴드하고 퍼미 레벨하고 요 갭 차이의 지수함수를 통해서 구해지고요. 홀 농도는 이 밸런스 밴드의 맨 위, 여기 에너지 레벨하고 페르미 레벨하고 사이에 지수함수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NC하고 NC는 이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스테이트 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서 여기 뭐 아예 밴드 에지에는 거의 스테이트 양자가 존재할, 전자가 존재할 사이트가 없겠죠. 거의 없고, 그 다음 올라갈수록 많아지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체 이렇게 간단한 지수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윗부분을 적분해서 대체해주면 라지 NC라는 이런 값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밸런스 밴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MV 값은 전공 홀의 농도보다 훨씬 큰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EV-EFI
대개의 경우 EFI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컨덕션 밴드 밑하고 밸런스 밴드 맨 위하고 사이에 중간값 정도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EFI 페르미 레벨 인트린식 세미컨덕터, I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EV가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래서 MV보다 PI는 작고요. NC보다 NI는 또 작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하나 붙였죠. 그리고 NI하고 PI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에서는 같죠. 그래서 이 수식은 같아지게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 MV보다 NC가 크기 때문에 퍼미 레벨, 인트리식 퍼미 레벨은 중간보다 약간 낮아집니다. 약간 낮아져야 숫자가 두 개가 같아지죠. 어쨌든 NI하고 PI는 같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익스트리식 세미컨덕터, 외인성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수식은 그대로 계속 성립하거든요. EC, NC, MV, EV 요건 그대로 성립하는데 EF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N타입 반도체에서는 EF가 약간 NC 쪽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EF를 EFI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이 N 값은 NI, 여기 NC exponential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I 에다 곱하기 exponential EF 마이너스 EFI over KB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텀 요게 NI잖아요. 그래서 NI에다가 EF 마이너스 EFI 그래서 퍼미 레벨이 위쪽으로 올라간 만큼 인트린식 퍼미 레벨에서 위쪽으로 퍼미 레벨이 올라간 만큼 외인성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에서는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홀의 농도도 마찬가지죠. 홀의 농도는 EF가 퍼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에 가까워지는 만큼 홀의 농도는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겠죠. EF가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마이너스가 될수록 홀의 농도가 증가하는 이런 수식이 나온다. 여기 좀 복잡한 거 다 빼고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자의 농도는 인트린식 캐리어 덴시티에다가 EF 퍼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좀 가까이 간 정도만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홀의 농도는 퍼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에 근접한 만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요 EF가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N타입이 되고 내려가면 P타입이 되고 올라간 정도만큼 전자와 홀의 농도가 전공의 농도가 바뀐다. 그게 되겠습니다. N형, P형 접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이오드 접합이 이렇게 생겼다고 간략하게 그림이 이렇다고 이야기했었죠. P타입하고 N타입이 있고 중간에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공핍 영역이 생기고 N타입에는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고 P타입에는 원자핵을 돌고 있는 홀이 있다. 주위에 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주위에 있는 홀이 있다. 이렇게죠. 근데 머저리티 캐리어하고 퍼미 레벨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수 캐리어 있는 밴드 쪽으로 퍼미 레벨이 치우친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P형 반도체에는 퍼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에 가깝게 존재하고요. 컨덕션 밴드보다 조금 컨덕션 밴드에서 조금 멀어졌죠. N형 반도체는 컨덕션 밴드 쪽으로 퍼미 레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P형하고 N형하고 따로 뒀을 때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는 거죠. 근데 이걸 붙이고 평행 상태까지 가면은 더 이상 캐리어가 옮겨 다니지 않겠죠. 매크로스코픽하게 거시적으로 보면 움직이지 않고 미시적으로 보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거시적으로 보면은 net flow가 제로가 된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 되면 이렇게 접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양쪽의 퍼미 레벨 P형하고 N형의 퍼미 레벨이 이렇게 얼라인이 되면서 요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컨덕션 밴드하고 이 갭 차이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기 N타입에서는 퍼미 레벨하고 컨덕션 밴드가 가까웠고요. P타입에서는 밸런스 밴드하고 퍼미 레벨이 가까웠잖아요. 근데 퍼미 레벨은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정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하고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가 생기고, 이 휘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홀의 에너지하고 여기에 있는 홀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일렉트론의 에너지하고 여기 있는 일렉트론의 에너지는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에너지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에너지의 갭을 빌트인 베리어라고 합니다.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상호 간에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 베리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밴드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밴드가 휘었다라는 건, 이 밴드는 전자의 에너지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얻고 잃고 하려면 어떻게 되죠? 전압이 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트인 갭을 전하량 Q, 이제 전자의 전하량을 Q라고 우리가 전기장이 되는 표현을 하죠. Q 곱하기 phi B, 베리어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베리어 포텐셜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기 P형하고 N형하고 붙여놨을 때 캐리어가 옮겨가면서 여기 공핍 영역이 생긴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공핍 영역에 보면 캐리어가 없어지면 원자력이 P형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N형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가 전하가 있어서 여기에서 포텐셜 드랍이 생기게 됩니다. 볼테이지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반영되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기 N타입에서는 일렉트론이 모자리티 다수 캐리어였고요. 여긴 소수 캐리어였습니다. 그럼 여기 일렉트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렉트론이 여기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걸 갖다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공핍력이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마이너스인 전자가 밀려나겠죠. 밀려서 플러스 포지티브를 갖고 있는 이 공핍력에서 밀려나서 N타입으로 이렇게 쓸려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렉트론에 다수 캐리어가 있는 N타입이 다수 캐리어 있는 쪽에 에너지도 낮다. 감성적으로 표현할 때는 일렉트론의 고향은 N타입이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쓸려간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기장애에서 움직인다 해서 이게 드리프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전기장애에서 움직이는 건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하니까요. 드리프트 커런트가 생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일렉트론이 많잖아요. 그 N타입 일렉트론이 많으니까 일렉트론이 P타입 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여기 사이에는 배리어가 있잖아요. 에너지 배리어가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 배리어가 있는데 여기 일렉트론이 이쪽에 넘어갈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서마형 이미션에 의해서 이 포텐셜 차이만큼의 지수함수적으로 줄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머저리티 캐리어가 이렇게 넘어갈 확률,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쪽에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굴러떨어져서 이쪽으로 갈 확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확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마이너리티 캐리어 개수가 작기 때문에 작은 그 개수 관점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오는 거하고 개수 관점에서 머저리티 캐리어가 오는 거하고 서로 일치하는 점. 서로 개수가 같아지면 매크로스코피가 거시적으로 보면 제로로 보이죠. 실제 플로우가. 그게 평형 상태고, 그렇게 되면 양쪽의 퍼미 레벨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평형 상태에서는 빌트인 배리어가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설명을 했었죠. 이 평형 상태에서는 빌트인 배리어가 있어서 이쪽에 다수 캐리어의 디퓨전하고 소수 캐리어의 드리프트하고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다수 캐리어의 디퓨전 확산이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서마이오닉 이미션이라고 보겠죠. 배리어를 넘어가는 확률, 그게 확산처럼도 보이고요. 자연스럽게 배리어를 넘어가는 확률 관점에서 서마이오닉 이미션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이 서마이오닉 이미션 확산은 지수함수적으로 배리어의 마이너스 지수함수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평형 상태고요. 전압을 가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 수도 있고요.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 수도 있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포워드 바이어스는 이쪽 N타입이죠. N타입 쪽에 마이너스를 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에너지 밴드는 전자의 에너지라고 그랬으니까요. 마이너스를 거는 순간 이쪽 N타입 쪽에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러면 전자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하고 포미 레벨하고 밴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겠죠. 포워드 바이어스 그러면 올라가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래 빌트인 배리어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올라간 만큼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준 만큼 이 배리어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감소하니까 이쪽에서 올라가는 확률이 이 배리어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서마이오닉 이미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쪽 드리프트량은 별로 증가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냥 떨어지는 거였고 확률적으로 거의 1에 가까우니까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서마이오닉 이미션 내지 확산의 변화량만큼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양은 원래 배리어에다가 전압을 가해준 만큼을 뺀 것의 지수함수처럼 증가할 거고요. 원래는 요만큼 있었죠. 요만큼은 이쪽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넘어왔던 거하고 같은 값이잖아요. 평형 상태에서는 여기 V가 제로일 때 이거 두 개 빠져가지고 0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요 원래 배리어 있는 거를 이렇게 공통으로 뽑아내고 나면 전압을 가해준 거에 지수함수만큼 하고 1하고 차이만큼 전류가 나온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전류는 지수함수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수식 유도가 됩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N타입에서는 캐리어가 N이니까요. 일렉트론이니까 에너지 밴드는 일렉트론 기준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P타입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양은 거의 똑같은데 서마이오닉 이미션 내지 확산으로 이쪽 N타입에 있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넘어갈 확률이 줄어들겠죠. 이 텀이 작아질 겁니다. 마이너스 텀이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V가 많이 커져 버리면 이 텀이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래서 요만큼 흐르게 되는데 이 양은 작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전류가 작고 그런 현상이 생기고 포워드 바이어스 때 이 텀이 이 1에 비해서는 아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근데 퍼미 레벨 관점에서 보면 이쪽에 일렉트론을 공급해 주는 것은 이쪽에서 넘어간 머저리티죠. 그래서 머저리티의 이 EF가 2까지 연장된다고 보고요. 근데 홀은 어떻게 될까요? 홀은 여기가 머저리티니까요. 홀은 이쪽에 이렇게 연장되고요.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의 퍼미레벨, 홀하고 일렉트론의 퍼미레벨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일렉트론의 퍼미레벨이 여기까지 가고 N타입의 홀 퍼미레벨은 이 정도까지 디플션 영역까지만 가게 되고
P타입의 홀 퍼미 레벨은 디플리션 넘어까지 갈 수 있고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이거 홀이 공급되니까 이쪽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이쪽이니까 일렉트론의 퍼미 레벨은 여기까지 디플리션 영역 전까지만 영향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류를 그려보면 다이오드의 전압에 따라서 전류는 이쪽은 포워드 바이어스 쪽은 지수함수 쪽으로 증가하고요. 리버스 바이어스 쪽은 거의 일정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V가 전압이 마이너스 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숫자가 이 1에 비해서 작죠. 그래서 아주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전류는 여기 요 텀에 비례해서 거의 일정한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전자 기준으로 했는데요. 홀 기준, 전공 기준으로도 이쪽 방향으로 전류 흐름이 생기겠죠. 머자레트 캐리어가 넘어가고 마이너레트 캐리어가 넘어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다이오드의 전류는 전자 전류하고 전공 전류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분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두 개의 성분의 비율 도 있겠죠. 이쪽에 P형의 홀 농도하고 N형 쪽에 일렉트론 농도하고 합쳐져서 나오니까요. 이 농도가 높고 낮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비율적으로 홀 전류 비율하고 일렉트론 전류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포함돼서 BJT에서는 홀 전류하고 일렉트론 전류를 따로따로 구별해 가지고 합해줘야 전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이오드도 바이폴라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다이오드 전류도 바이폴라 전류다.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다이오드 전류는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서마이닉 이미션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지수 함수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 전류를 밴드 다이어그램 하고 서마이닉 이미션 같은 개념을 기초로 해서 지수 함수적으로 분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